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면서 체제 붕괴라는 말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대통령의 이제 국회 연설을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대전환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전면적 전환 정책 그리고 이 오늘 언급한 것 중에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 전제가 있었죠.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 눈에 띈 점은 한 40여 분간 연설을 하면서 대화라는 단어를 단 한 차례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예. 교류라는 단어는 한 번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은 체제 붕괴라는 용어를 육성으로 처음 언급했다는데 그만큼 예. 어떤 이 외교 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제 대통령의 연설 내용 가운데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강조를 했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북한이라는 말이 단연 54회로 가장 많았고요. 도발, 우리, 국민, 핵, 미사일, 정말 대화라는 단어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군요. 예.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건데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대북 정책이 이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죠. 그 원인 제공은 결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북한의 안보 위협 그리고 핵 미사일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체제 붕괴라는 말까지 언급한 만큼 굉장히 이제 좀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실효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오늘 연설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여러 가지 재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 이제 이른바 우리가 주도적으로 유엔에 기대기보다는 그것과 병행해서 독자 제재를 주도적으로 얘기하겠다. 일부 최근에 이제 일보로 나왔습니다만 북한에 기양한 제3구 선박을 우리 한국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른바 해운 제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일부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한겨울입니다. 엄동설화. 이것이 봄이 되고 실록이 우거지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 일단은 북한 근로자들의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단 산술적으로 5만 3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북한이 실업 수당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내부에서 굉장히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께서 그리고 앞으로 이건 단기적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래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체제 붕괴라는 말까지 이제 대통령이 사용한 만큼 북한도 이제 오늘 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주식 있게 봤을 텐데 어떨까요? 좀 많이 자극하는 단어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아주 예. 강하게. 오늘 김정일 생일이죠. 광명성절이라고 하는데 내일까지 아마 쉴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또 이제 나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내일까지 반응을 안 하면은 다음 날 격렬하게 이제 반응할 것 같고요. 예. 이미 2월 16일 맞기 전에 이제 충성 모임도 가졌죠. 북한 군이. 그리고 백두산 무슨 밀령집이라고 이제 고향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도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총정치국장 다 좀 호전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예. 자주권을 위협하면은 이제 죽탕쳐 버리겠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또 황병서 정치국장도 어제 이제 군 충성 교리대에서 또 이제 말을 쏟아냈는데 앞으로 아마 그 수위가 높아질 것 같고 더
대남 위협 수위 네. 이런 것들을 뭐 레토릭 포함해서 굉장히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대남 위협 수위라는 게 이제 조만간 좀 뭐 국지 도발이라든가 어떤 그런 물리적인 도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한미 군사 훈련도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대 규모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방금 전에 소개됐지만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순차적으로 다 전개가 되고 있고요. 예. 결국은 북한의 자기들의 행동도 이제 대내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미국의 군사적 위협 이런 것들 굉장히 부각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 전쟁 접경으로 가고 있고 이미 이제 뭐 개성공단 사태 그리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태들을 이제 뭐 전쟁 선포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대내적으로 긴장 고조를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체제 결속 노리는 것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또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군사적인 도발 예. 그리고 긴장 수위 격화 이런 것들 다 아마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북한의 좀 반응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오늘 연설 중에서 그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임금 전용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이 논란을 좀 종식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황상 우리가 12년 동안 그런 정황은 많이 비춰왔죠.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금강산 관광 때도 총 합치면 4억 달러가 이 북한에 지급이 됐는데 이 용처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홍영표 장관이 이제 좀 말에 논란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북한 지도부로 들어간 거는 뭐 국내적으로 다 인증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부 시각에서 요구하는 거는 확정된 어떤 문건을 내놔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도 그렇게 파악이란 단어를 오늘 표현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정황에 대해서 홍 장관의 발언을 좀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구위원께서는 이제 북한에 계셨었는데 어떻습니까?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이 그 노동당으로 이제 전용돼서 흘러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뭐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하게 이제 외화인 경우에는 다 노동당 혁명자금, 김정은 혁명자금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 개성공단에서 그 자금이 어떻게 회수됐는지 그거 알아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김정은이 사인한 핵 미사일 개발에 사인해서 돈이 들어간 거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개성공단의 북한의 외환은행 중에 어떤 은행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했는지 네. 지점이 그리고 그것도 확인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거 좀 힘들다면은 차 있잖아요. 차 번호만 확인하면 돼요. 차 번호 보면은 이게 노동당 39호실 소속 운행 차량인지 38호실 소속 운행 차량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외화 관리, 혁명자금 관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예. 북한은 이제 비용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일하면서 좀 쓰긴 쓰죠. 하지만 혁명자금으로 조성된 돈에 대해서는 특히나 당 39호실이나 이제 소기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네. 상납이 되는 그리고 38호실 우리 조직지도부에서도 이제 외화벌이를 했는데 그 돈에 한해서는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예. 누구도. 그다음에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내각의 외화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거 몇 푼 안 되는데 그것도 한 달러도 예. 총리 사인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당에 집결되는 돈은 다 김정은이 자기 그 뭡니까? 통치자금. 예, 통치자금 그리고 북한의 우선순위에 예.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거죠. 그 우선순위라는 게 이제 미사일이나 당연하죠. 핵도 이제 포함이 되는 당연하죠. 건가요? 지금 북한의 최우선순위가 핵미사일 아닙니까? 예. 김정은이 연회 때 얘기한 게 있죠.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번에. 그다음에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발사를 했다 이건데 뭐냐면 경제적으로 효용성을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많은 수억 금을 쓰면서 그냥 체면, 면목, 그다음에 우상화, 그다음 노동당 7차대 이게 중요해서 이제 쐈다는 걸 자해낸 거나 같거든요. 예.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얼마나 충분히 준비된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을 믿고 쐈다 과학자들을 예. 그런 얘기도 이제 실토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북한의 지금 우선순위가 핵미사일 개발 이거고요. 그다음에 또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친하게 지내고 앞으로 잘 될 걸 기대해서 계속 먹는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겠다는 깡패한데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 돈이 왼 주머니에 들어가든 오른 주머니에 들어가든 뒷주머니에 들어가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 아마 좀 본질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이제 지적이신데요. 김정은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축하하는 연회 자리에서 앞으로도 이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뜻을 내비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위성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이게 이제 미사일이었다는 걸 자인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월 7일 날 이춘희 아나운서가 나오면서 자기들이 성공을 했다라면서 그 말미에 앞으로도 계속 쏘아 올릴 것이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김정은 입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은 북한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이 미사일 개발을 핵과 병진을 하는데 북한이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 기간에도요. 이 이른바 제2경제위원회 군수 분야 종사자들은 핵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우대를 했고 지금까지 계속 그 이른바 축적된 기술력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것이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위성의 성능이 뭔지도 안 밝혀지고 있고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강조를 한다면은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가서 상업용 위성만 쏘아 올리면 됩니다. 훨씬 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목적은 탄도탄 개발의 목적은 앞에다가 궁극적으로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 확보가 목적이지 순수하게 인공위성을 해서 과학기술을 높인다라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예. 뭐 이런 가운데 이제 지금 한반도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대비해서 이제 뭐 핵 항공모함도 파견될 예정이라고 하고 또 F-12 스텔스 전투기 랩터도 내일 한반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북한의 어떤 억지 효과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디터런스, 대북 억제력, 전쟁을 발발하는 억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죠. 이런 일종의 위력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북한 함부로 준동하지 말아라라는 무언의 경고성 압력이 되거든요. 오늘 뭐 노스캐롤라이나 호가 부산항에 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예. 이제 다른 이 로스앤젤레스급 함력, 굉장히 미국이 자랑하는 공격형 잠수함이거든요. 일부 여기에는 이제 네이비실 대원들 한 40명을 태서 이 잠수함에서 또 다른 소형 잠수정에서 적진 후방에 침투시켜서 이른바 우리가 기존 언론에 나왔던 어떤 참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부대들이 있고요. 또 예. 하나 지금 저희가 지금 그래픽을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첫 번째 오늘 이제 전략 자산들이 오는 것은 이제 FDO라 해서 우선 현존을 할 수 있는 가형 부대, 뭐 스트라이크 부대라든가 이런 예. 부대들이 있고 그 다음에도 상황이 계속 그 전쟁 상황이 진행된다라면은 두 번째 단계인 전투력 증강 단계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면전 위기가 보인다라면 대규모 지상군이 파견하는 이거는 이제 한미 간의 국권이 기존의 작전 계획상 준비된 것이고 이번에 과거와 좀 눈에 띄게 보는 거는 이른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준비 태세 훈련 그 준비 태세를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 예. 이번 며칠 전에 패트리어 3가 530국 기조한데 그것도 그 작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해마다 이제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 즈음이면은 북한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도발을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실험도 했고 또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했고 그만큼 이제 도발의 수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해마다 이제 도발을 많이 했죠. 예. 근데 이번에는 5월 달에 당 7차 대회가 예정되어 예.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소위 뭐 큰 잔치나 같죠. 예.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이제 중요한 회의 대회인데 아마 그 전에 이제 아주 고강도 군사적인 도발 이런 것들은 좀 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레토릭으로 하는 말로써 하는 말폭탄 이런 것들은 아마 무지하게 이제 쏟아낼 겁니다. 예. 과거에 2013년인가요? 핵실험하고 무슨 서울에서 외국인들 나가라, 뭐 전쟁 당장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었죠. 근데 예. 그런 것들은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예. 저강도 도발도 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뭐 NLL 계속 침범하고 그다음 확성기 우리 뭐 저주 타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또 DMZ 뭐 침투시키고 이런 것들
후방 테러 또 이런 사이버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제 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위협, 아주 심각한 군사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이제 국민들이 좀 단합을 하고 이제 통수권자 아닙니까? 최고. 그게 좀 이제 신임 뭐라고 할까요? 만인 믿음 이런 것들 하면은 예. 오히려 우리가 대응하고 제재하고 예. 조지하고 하는 데서 이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참가를 하면 미군의 4대 전략무기가 이제 모두 한반도에 배치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북한 입장으로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위협이 되는 그 수준일까요? 사실 끔찍한 거죠. 뭐 4대 4개가 아니고 1개만 와도 네.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핵 잠수함 아마 1개만이라도 내 생각에는 북한이 도발, 뭐 전쟁을 가상을 했을 때 도발하면 아마 끝장이 날 겁니다. 근데 예. 그런 이제 중요한 자산들이 다 전개가 되고 있다. 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미국 본토 수호하는 그 정도로 이제 이 동맹국을 수호한다, 예. 보호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하죠. 사실은 북한이 자제를 하도록 하고 옥지의 그런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핵무기화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이제 완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이 우리한테 먼저 쏟아지지 못하게 해야죠. 그게 터진 다음에 대응은 이거는 사실은 예. 좀 아쉬운 거, 많이 아쉬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 핵 무기화된 핵 그 수단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완전히 예. 방어하고 선제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도 많이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렇게 예. 봅니다. 이 북한 억지력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또 한미 간의 그 사드 배치 문제인데, 중국이 여전히 이제 거세 있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한중 외교차관 전략회의가 열렸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도 이제 거듭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혜수의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우리로 말하면 차관급 인사인데 역시 같은 기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른바 서해 쪽이 중국의 북해 함대라든가 중국의 주요 해군력들이 다 거기 포진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그 한반도에서 북한하고 우리가 제2의 전쟁이 발발한다라고 하면 북한의 도발로 중국은 이런 상황,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북한을 도우리라는 것이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의 전략 증강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사드 배치라는 그 전력이 다 노출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네. 반대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북한의 핵 개발 단초가 1992년 8월 한중 수교 때였습니다. 북한 한중 수교였는데 그때부터 이른바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소련의 핵 우산 밑에서 보호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고립하겠다 그때부터 김일성이 굉장히 이 부분에 강화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원인 제공은 지금 우리가 사드 배치까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은 이런 환경 조성 북한이 그 외에도 자신들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 방치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환경을 지금이라도 억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력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예. 본인들한테는 안보 딜레마를 겪는다라는 측면에서만 계속 반대 입장을 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